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젤다의 전설 시리즈 총정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37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제목대로 정말 전설이 되어버린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1986년 젤다의 전설부터 2024년 티어스 오브 더 킹덤까지 링크와 젤다의 끝없는 모험으로 정말 많은 게이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이에 예전 작품들을 잘 모르시고 잊고 계셨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리메이크 작품의 설명은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비중이 작은 스피노프 작품은 제외하였습니다. 출시 연도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이번 작품은 시리즈의 첫 작품인 젤다의 전설입니다. 1986년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과 함께 발매된 게임으로 주인공 링크를 조작해 트라이포스 조각을 모아 가논을 무찌르고 하이랄과 공주 젤다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시간의 용사가 패배한 뒤의 세계관으로 신들의 트라이포스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초창기 게임들이 그러하듯 스토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없으며 초록색 옷을 입은 링크가 검과 방패를 들고 그냥 싸웁니다. 던전의 개수는 9개이며 진행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고레벨 던전의 경우 이전 레벨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파이법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트가 12개가 되면 매지컬 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729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부제에 주인공 링크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타이틀인 젤다의 전설2 링크의 모험입니다. 1987년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링크가 깊은 잠에 빠진 젤다 공주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타임라인은 첫 작품인 젤다의 전설 이후이며 가장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이후 야생의 숨결과 왕국의 눈물이 더 먼 미래로 설정되었지만요. 특징으로는 필드맵에서의 이동은 탑뷰이지만 맵에서 몬스터와 조우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동굴, 던전에 들어갈 경우 횡스크롤 액션으로 바뀌어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퀘스트라는 개념이 생겨 이후 시리즈에 영향을 줍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497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입니다. 1991년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링크가 7명의 현자의 딸을 구하고 가논을 쓰러뜨리는 스토리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패배한 뒤의 세계관으로 봉인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작인 링크의 모험 시스템을 거의 폐기해버리고 젤다의 전설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대폭 투입해 모험의 범위와 즐거움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링크 전통의 필살기 회전배기가 최초로 등장하고 트레이드마크인 풀배기와 항아리 던지기도 이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6비트로 바뀌며 아이템 수도 엄청 늘어나고 던전 개수 또한 11곳이나 등장합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743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DX입니다. 1993년 게임보이로 출시된 작품을 1998년 게임보이 컬러로 재출시한 작품으로 링크가 신들의 트라이포스 모험을 끝내고 돌아오다 겪는 외전격의 작품입니다. 타임라인은 용사 패배 후 이상한 나무 열매 다음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던전, 볼륨, 난이도, 음악 등의 밸런스가 뛰어나며 섬의 신비로운 스토리와 아련한 엔딩으로 여운이 깊게 남는 게임입니다. 적은 버튼으로 인한 불편함이 단점이지만 이후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는 리메이크 작품으로 불편함은 잊으셔도 됩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560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입니다. 1998년 닌텐도 64로 발매된 게임으로 시리즈 최초의 3D 게임이며 링크가 하이라를 누비며 악의 개수 가논돌프를 물리치기 위해 시간여행을 하며 던전과 오버월드를 모험하는 스토리입니다. 당대 게임계에서 편리한 조작 방식과 3D 던전의 구성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다른 게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시리즈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중심으로 용사의 승리 후, 용사의 승리 전, 용사의 패배 후라는 세 갈래의 평행세계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타임라인의 중심에 있는 게임입니다. 기본 플레이는 액션 어드벤처이지만 활을 쏘거나 롱샷을 쏠 때는 FPS로 스타일이 변경됩니다. 또한 도구와 오카리나로 각종 기믹을 풀어야 해서 퍼즐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1,400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무즈라의 가면입니다. 2000년 닌텐도 64로 출시된 작품으로 링크가 스탈키드에게 습격을 당해 달의 추락을 사흘 앞둔 마을인 테르미나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승리한 뒤 7년 전 과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타 시리즈와 달리 기괴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자욱하게 깔려있으며 높은 난이도와 더불어 다양한 퀘스트, 다양한 수집 요소가 특징입니다. 또한 플레이 내내 게임 시간 3일이 실시간으로 반복되는 타임루프 시스템을 이용한 요소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679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이상한 나무 열매 대지의 장과 시공의 장입니다. 2001년 게임보이 컬러로 출시된 작품으로 특이하게 하나의 시리즈가 대지의 장과 시공의 장 두 개의 게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포켓몬 시리즈와 같이 나오는 포켓몬만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스토리와 구성면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고 클리어 시 주어지는 패스워드를 통해 스토리를 이어 플레이할 수 있어 전부 구매해야 하나의 게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패배한 뒤의 세계관으로 신드레 트라이포스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신드레 트라이포스와 꿈꾸는 성과 동일하며 게임보이 어드밴스가 출시되던 해에 나온 게임이라 게임보이 컬러와 성능을 최대한 활용한 작품으로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399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입니다. 2002년 게임큐브로 출시된 작품으로 하이랄 스몰 사건 후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승리한 7년 후 미래의 첫 번째 이야기로 또 다른 세계관을 알린 작품입니다. 향상된 하드웨어 성능으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다채로운 액션을 표현하였으며 풀 폴리곤 3D 필드를 구현하여 광활한 바다를 모험하게 됨으로써 오픈월드 게임이라 불러도 될 만큼 볼륨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이랄 대륙이 수몰된 설정으로 대회원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바람의 지휘봉을 이용해 바람의 방향을 바꾸며 수많은 성과 던전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679만 장입니다. 생기다. 몬스터가 나타났다. 몬스터.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4개의 검 플러스입니다. 2003년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출시된 게임을 2004년 게임큐브로 이식한 작품으로 휴대용에서 콘솔 게임으로 넘어오며 최고의 도트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타임라인은 시리즈 초반인 하이랄 왕국이 탄생한 시점이며 구우라는 사악한 마법사가 젊은 처녀들을 납치하고 이에 젤다 공주가 4개의 검의 신전에서 위험을 감지하여 자신이 신뢰하는 링크라는 소년을 불러들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작 4개의 검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게 설정되었는데 4개의 검 플러스는 싱글부터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게 설정되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76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이상한 모자입니다. 2004년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출시된 작품으로 사악한 마법사 구우가 젤다 공주에게 저주를 걸어 돌로 만들고 이 저주를 풀기 위해 링크가 피콜족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입니다. 타임라인은 시리즈 초반인 하이랄 왕국이 탄생한 시점이며 4개의 검 이전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시작이라 해도 되는 작품입니다. 스토리상 먼저 나왔던 4개의 검 프리퀄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마법사 구우와 포소드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176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입니다. 2006년 위아 게임큐브로 출시된 작품으로 링크가 왕국의 평화를 위해 빛과 어둠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며 분투하는 내용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승리한 후 7년 전인 무즈라의 가면 이후 이야기입니다. 청년 링크를 주연으로 내세워 시리즈 중 서사성이 가장 강조된 작품이며 전작 무즈라의 가면처럼 어두운 분위기의 다크 판타지 게임입니다. 링크는 빛의 세계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말을 타거나 무기를 이용해 싸우고 어둠의 세계에서는 늑대의 모습으로 변신해 늑대 특유의 감각을 이용한 플레이와 강한 이빨로 적을 물어뜯으며 공격합니다. 또한 위판에서는 리모컨을 활용한 조작이 흥미를 더합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1000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입니다. 2007년 닌텐도 DS로 출시된 작품으로 젤다의 전설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된 첫 번째 작품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승리한 7년 후 미래의 두 번째 이야기로 바람의 지휘봉 수개월 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링크 역시 바람의 지휘봉의 링크와 동일하며 카툰 스타일의 디자인 역시 귀여운 링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은 모든 조작을 터치스크린에 중점을 두어 걷기, 공격, 아이템 사용, 메뉴 조작 및 항해 등 게임의 모든 기능을 터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튼도 사용하는데 단축키로 활용합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476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대지의 기적입니다. 2009년 닌텐도 DS로 출시된 작품으로 전작 바람의 지휘봉과 몽환의 모래시계에 이은 3부작의 완결편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승리한 7년 후 미래의 세 번째 이야기로 신생 하이랄 왕국이 건국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작에 도입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경이 바뀐 만큼 선박 대신 증기기관차를 사용해 오버월드를 탐험합니다.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팬텀들을 동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젤다 공주의 영혼이 팬텀의 몸에 빙의하여 팬텀을 한 마리씩이나마 동료로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젤다와 링크가 함께 모험하는 첫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296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3D입니다. 2011년 닌텐도 3DS로 발매되었으며 내용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그래픽과 프레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마스터 모드 등 확장 콘텐츠도 수록되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644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입니다. 2011년 위로 발매되었으며 젤다의 전설 25주년 기념작입니다. 타임라인 최상단에 자리한 작품으로 하이랄 왕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마스터 소드의 기원과 초대 링크에 대해 다루며 그 외에도 초대 젤다, 초대 인파, 하이랄의 건국 기원, 시커족의 근원 등이 밝혀집니다. 게임 내에서의 모든 액션은 모션 플러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보다 신선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진 반면 기술 자체가 불안정해 원하는 대로 조작하기 힘든 점도 있어 호불호가 나뉩니다. 하지만 25주년 기념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큰 호평을 받은 게임으로 탄탄해진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의 명확한 캐릭터성으로 높은 몰입도를 자랑합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758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 HD입니다. 2013년 위이유로 발매되었으며 해상도와 화면 비율을 향상시키고 광원 효과 등 그래픽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위이유 조작 환경에 맞게 여러 조작을 변경하였고 게임패드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실시간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237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신드레 트라이포스 2입니다. 2014년 닌텐도 3DS로 발매되었으며 1991년에 발매한 신드레 트라이포스의 후속작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패배한 뒤의 세계관으로 꿈꾸는 섬 다음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가논의 부활을 꿈꾸는 사제 유가가 납치한 7연자의 후손 그리고 하이랄과 로우랄 두 개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 링크가 다시 모험을 시작합니다. 무대는 신드레 트라이포스와 완전히 동일한 맵이며 차이점이라면 3D 입체 영상으로 고저차를 표현한 점입니다. 또한 링크는 벽화로 변한 후 벽 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기믹을 활용한 트릭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3DS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그래픽과 입체 음향 효과, 적절한 던전 퍼즐과 레벨 디자인 등 유저와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426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무즈라의 가면 3D입니다. 2015년 닌텐도 3DS로 발매되었으며 내용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그래픽과 프레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잘 짜여진 서브퀘스트와 세기말 분위기를 비롯한 원작의 매력을 잘 살렸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346만 장입니다. 이번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트라이포스 삼총사입니다. 2015년 닌텐도 3DS로 발매되었으며 4개의 검처럼 협동해야 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타임라인은 시간의 오카리나 이후 시간의 용사가 패배한 뒤의 세계관으로 신들의 트라이포스 2 다음 이야기입니다. 3명이 하나의 체력 게이지를 공유하며 그저 협력 플레이하는 수준이 아닌 토템으로 불리는 포메이션을 취해서 높은 위치를 확보하는 등 좀 더 유기적인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다만 협력 플레이는 재미있는데 싱글 플레이가 아쉽다는 평이 많아 시리즈 사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게임입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136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HD입니다. 2016년 위유로 발매되었으며 리마스터를 거치며 그래픽화 해상도, 텍스처의 품질 등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호불호가 갈릴만한 변화 요소도 많아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115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입니다. 2017년 위유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으며 시리즈 사상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게임입니다. 타임라인은 가장 아래인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젤다의 전설 시리즈 최초로 도입된 오픈월드 게임으로 2017년 다수의 게임 어워드를 쓸어버립니다. 게임 속 세상은 거대한 오픈월드로 구현됐음에도 빈틈없이 꽉 채운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거리로 플레이어를 즐겁게 합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창의력에 맞춰 게임을 즐길 방법이 다양하며 게임을 진행할수록 잔잔한 감동의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등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위유 167만 장, 닌텐도 스위치 3065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들 DX입니다. 2014년 위유로 출시되었고 2016년 닌텐도 3DS로 출시 후 최종적으로 2018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습니다. 스피노프 작품으로 고전적인 젤다의 각종 요소와 캐릭터들로 격렬한 무쌍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배포된 모든 추가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29명의 캐릭터들과 FHD 그래픽 및 2인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참전작은 스카이워드 소드, 시간의 오카리나, 우즈라의 가면, 황혼의 공주입니다. 적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무쌍이지만 보스와 싸울 때는 젤다의 전설 보스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입니다. 2019년에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으며 1994년 게임보이로 발매된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게임에서는 플라스틱 미니어처를 모델로 삼아 마치 장난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매우 뛰어난 그래픽으로 돌아와 추억을 되살림과 동시에 이질감도 줄였습니다. 새로운 수집 요소와 젤다 특유의 스토리와 모험, 고유 사운드 등 원작의 우수한 게임성에 힘입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646만 장입니다. Koholint Island is nowhere to be found. Yet somehow, 이번 작품은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입니다. 2020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으며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시대 기준 100년 전 가노를 일으킨 대재앙을 배경으로 한 무쌍 액션 게임입니다. 기본 장르는 무쌍이지만 캐릭터 레벨업부터 장비 파밍 및 합성을 통한 강화 등 웬만한 액션 RPG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으며 각양각색 능력을 가진 캐릭터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20명 이하로 이뤄졌고 주인공 링크는 원작처럼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은 여타 무쌍처럼 강약 공격을 해 콤보를 달성하고 특정 게이지를 모으며 초피살기를 사용해 수많은 적들을 순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수를 조작하거나 다양한 속성의 마법 도구와 시커스톤 등 와일드 특유의 액션이 전복돼 게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470만 장입니다. impressive.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입니다. 2021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으며 리마스터를 거치며 그래픽과 해상도, 텍스처와 아이콘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나 비싼 가격과 조작 설계의 문제점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415만 장입니다. 이번 작품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입니다. 2024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었으며 전작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후속작입니다. 타임라인은 전작과 마찬가지인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리즈부터는 게임의 무대가 하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떠다니는 수십 개의 섬들과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모험, 여전히 드넓은 하이라르 대지에서의 모험 등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전작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낸과 동시에 링크의 수많은 능력으로 게임 속 자유 안에서 기존의 한계를 깨는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점이 이 작품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더 넓어진 오픈월드와 다양한 능력, 더 강력해진 자유도 등 이번 시리즈도 엄청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2023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전세계 판매량은 약 1851만 장입니다. Link. You are our final hope.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